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3시간 안에 치료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든타임이 재활치료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승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뇌졸중, 생명과도 정말 직결되는 문제고 보통 뇌졸중을 앓고 나면 장애가 남곤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되는데 뇌졸중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장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2020년 국내 주요 사망 원인 4위가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치명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약 10% 정도만이 완전히 장애를 남기지 않고 특히 40% 정도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법 많은 수에서 장애가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무섭네요.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장애들이 생기나요? 네. 뇌병변의 발생 부위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편측 팔다리의 마비, 안면마비, 보행장애, 통증을 포함한 감각장애, 경직, 언어장애, 인지장애, 삼킴장애, 시야 및 시력장애, 의식상태의 장애, 어지럼증 및 두통 등의 다양한 장애 및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뇌졸중으로 한순간에 이런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뇌졸중 후 우울증은 뇌졸중 이후 30에서 50% 정도로 빈번히 동반되는 가장 흔한 정신적 합병증입니다. 뇌 조직 손상으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와 변화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생긴 신체 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큰 원인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면 물론 재활 의욕을 떨어뜨려 신체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또한 중요한 재활치료 영역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 10%는 재활치료 없이도 회복되고 10%는 적극적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장애가 최소화되지 않으며 나머지 80%는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발병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조기 집중 재활치료는 전체적으로 약 22.8%의 장애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뇌졸중 집중 재활치료는 뇌졸중 환자들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를 개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재활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이송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요. 편측 마비와 함께 말도 좀 어눌해지셨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아버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재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활을 시작하기에 좋은 그런 특별한 시기가 있다거나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사연만 들어도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재활을 해서 좀 얼른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는데 생과사의 갈림길에서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치료에도 어떤 시기에 하면 또 어떤 시기까지 하면 이런 게 더 효과가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는 내과적으로 안정이 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뇌졸중 발병 후 약 48에서 72시간 이내 신경학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급성기 치료와 병행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뇌졸중 발병 초기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뇌기능 회복이 이루어진다 알려져 있습니다. 손상된 뇌 조직은 회복되지 않지만 그 부분이 맡고 있는 여러 기전에 따라 손상을 받지 않은 뇌의 다른 부분이 대체해서 맡는 것을 뇌가소성이라 합니다.
기능 회복의 핵심인 뇌 가소성을 촉진하려면 뇌가 가장 많이 회복되는 시기인 3개월 이내에 적합한 재활 치료를 충분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 6개월까지는 증세가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재활을 받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이렇게 초기에 재활을 하지 못하고 놓쳤어요, 시기를. 네.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초기에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하면 부동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굳고 근력 회복이 덜 이루어지고 하지 혈전 위험성이 높아지고 폐로 혈전이 이동하면 호흡 곤란으로 급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폐렴의 위험성이나 요로감염 등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욕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증상에 따라서, 왜냐면 아까 되게 다양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되게 많은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재활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연화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통증치료 등이 시행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추신경의 발달 재활 치료, 수동 능동 관절 가동 운동, 점진적 저항 운동, 매트 운동, 균형 훈련, 자세 훈련, 이동 훈련, 보행 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또한 마비된 손의 미세 운동 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삼킴 곤란 환자를 위해 연화치료, 인지기능 저하에 대하여 인지치료를 합니다. 이외에도 마비된 근육이 근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기자극치료와 통증이 있는 사지 부위에 대한 통증치료, 조음장애 및 실어증에 대한 언어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각 증상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재활치료 방법들이 있군요. 네. 재활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뇌졸중 재활은 다양한 신경학적인 증상을 조기에 평가하여 적합한 치료를 개인에 맞춰 진행함으로써 남을 수 있는 장애들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하여 일상 또는 사회로의 복귀가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재활을 받고 났을 때가 참 든든한데요. 뇌졸중을 아까 처음에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재활치료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초기 급성기 치료법이 다릅니다. 재활 과정은 다르지는 않지만 환자의 회복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처음 출혈량에 따라 마비가 심할 수 있습니다. 재활을 조금 더 늦게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 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과는 달리 일부 뇌출혈에서는 뇌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정상 조직을 잠시 누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눌렸던 정상 뇌세포가 기능을 회복하여 마비가 풀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뇌졸중 회복에 좋다?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면 왠지 좀 개운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맞았군요. 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뇌졸중 후 양호한 수면 상태가 뇌 가소성과 뇌졸중 후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뇌졸중 회복에 좋습니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수면 장애가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고 뇌졸중 후 환자 회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자는 게 재활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뇌졸중 이후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 근데 저는 사실 좀 무섭거든요. 한번 이렇게 뇌졸중 증상이 있었다면. 그래서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외 뇌졸중 재활 가이드라인에서도 심폐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운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심뇌혈관 질환 재발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낮습니다. 보행이 가능한 뇌졸중 환자들은 빠르게 걷기, 오르막길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일주일 5일 이상 실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환자 개인마다 증상 정도 및 후유증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뇌졸중 재활 치료는 다양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재활치료 팀이 제대로 갖추어진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재활치료는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치료에 임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